자, 오늘 알아볼 단지는 철산자의 더 헤리티지인데요. 자, 여기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한 2,400만 원 정도 예상했을 텐데 평당 분양가가 2,900선에서 나왔어요. 여기 입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러한 분양가 때문에 청약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된 거 보시면서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12월 15일에 나왔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12월 26일. 자, 광명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1순위 청약 27일에 하시면 됩니다. 1월 4일날 당첨자 발표 있고요. 계약 체결은 1월 1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는 지하 3층부터 지상 40층 2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3,804세대인 완전 대단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도 1631세대나 되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우수한 단지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 낮게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아예 박살났죠. 59 타입, 84 타입, 114 타입으로 나뉩니다. 5984는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자, 85 초과는 114 타입은 추첨제 물량이 50%가 있긴 합니다. 근데 물량이 워낙 적긴 해요. 광명시는 아직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요. 광명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100% 우선 공급합니다. 여기는 아직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세대원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광명시 지금 1순위 통장이 한 15만 개 있는데 앞서서 청약했던 단지들을 보면 3,000개의 통장이 들어왔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요즘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장이자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둔촌주공도 그렇고 분양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는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 분양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청약 경쟁률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하락기여도 작년하고 재작년 수준에서만 분양가가 측정이 되기만 했어도 그래도 경쟁률이 꽤 많이 나와서 쉽게 완판이 됐을 텐데 지금의 분양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요. 전매 제한도 무려 8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있고요. 입주 시점에 전세 못 줍니다. 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되고요.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자, 59 타입을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6억 7천, 6억 8천 정도 나오고 최고층 가격을 봐야죠. 한 8억이 넘습니다. 이것저것 다 더하면 8억 초반이 되고요. 59 타입 물량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9A 타입이 거의 1000세대 육박하고 59C 타입은 한 500세대 정도, 그리고 84 타입은 다 합치면 100세대가 조금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한 10억 정도, 9억 후반에서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4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2억 정도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추첨제 물량이 약간 있습니다. A 타입이 18개, B 타입 하나, 그리고 C 타입은 41. 자, 84 타입부터는 9억이 넘기 때문에 특별 공급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분양가 12억까지도 특공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고요. 중도금 대출 상한선도 올리고 이 특별 공급 상한선도 올리는 거 보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지금보다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지 않는 이상 분양가는 내년도 저렴하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보면 5984 분양가 8억 2천, 10억 5천으로 잡겠습니다. 자,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이제 12억까지 가능하죠. 중도금 대출 50% 나옵니다. 나머지 중도금은 잔압을 하시는 게 원칙이고 연체도 가능하겠지만 연체이자가 10%에 육박할 거예요. 굉장히 비쌀 겁니다. 자,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30% 내시고 입주 시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 그러면 DSR 기준 적용해서요. 최대 5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세는 거주 의무 때문에 줄 수 없고요. 자, 추가로 필요한 금액, 취득세, 중도금 대출이자 옵션 같은 거 다 더하면 한 10% 정도는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점에 59 타입 같은 경우는 최소한 5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최소한 6억 5천 정도 있으셔야지 입주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지금 25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광명철산 주공 8구단지 주택 재건축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재개발 단지보다는 기존의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리성 측면에서는 훨씬 높을 겁니다. 바로 옆에 광명 뉴타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기에는 철산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4,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 그리고 1군 브랜드인 GS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명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단지입니다. 입지 자체로는 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른쪽으로 안양천만 건너면 바로 서울이고요. 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도 근처에 많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철산역 근처에 있는 학원가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덕초등학교를 끼고 있게 되겠죠. 나중에는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근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광명 사거리역을 주축으로 해서 광명 뉴타운이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천지개벽하면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철산역 7호선 이용하기 쉽고요. 자, 1호선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갈아타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철산자이가 입지로는 뭐 빠지는 게 없긴 하지만 가격이 중요하죠.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84 타입 기준으로 볼게요. 아까 분양가가 84 타입 거의 10억에 육박해서 나왔었죠. 최근에 거래된 철산 레미안 자이 33평 보겠습니다. 2009년식 아파트고요. 2072세대. 최근에 거래된 저층 가격이 7억 8천 정도. 만약에 고층이라고 했으면 8억 초반 정도 나왔겠죠. 올해 상반기에는 11억 5천. 자, 작년만 해도 최고 13억까지 갔던 단지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한 5억 정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식이 한 15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할지라도 분양가가 크게 메리트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지, 뭐 나중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영끌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여기에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한 10년 이상 정도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근데 분양가가 확실히 비싸게 나오긴 했어요. 자, 광명 2구역 베르몬트로가 분양할래다가 작년에 못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광명시에서 그 평당 분양가를 2천만 원으로 분양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분양을 안 했던 건데 이번 철산자이 또한 그 정도보다는 조금 높아져서 2200에서 2400 수준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반년도 안 된 사이에 분양가 기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앞으로도 광명시에서 분양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분양가가 비싸 보이긴 할지라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할지라도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내년에 5%까지 올린다고 하죠.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키면 이런 금융적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자, 이번에는 실거래가 말고 주변에서 현재 불러지는 호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바로 옆에 있는 철산역 롯데캐슬.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불러지는 호가가 크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볼게요. 84 타입 보면 현재 13억 5천에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래되는 금액은 이거보다는 훨씬 쌀 거예요.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철산 레미안 자이 아파트. 여기 지금 얼마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84 타입 기준에서 보면 저렴한 게 9억 2천만 원부터 13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여기도 마찬가지로 84 타입 한번 볼게요. 가장 저렴한 거는 9억 5천부터 있고 비싼 거는 12억 7천까지. 자,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분양가랑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자, 2020년도에 분양했던 광명 아파트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년도 6월하고 5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던 곳이죠.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 이때만 하더라도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84 타입이 7억 수준. 자, 지금의 10억과는 3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분양가가 저렴했던 만큼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당해에서 마감됐습니다. 총 통장은 3,000개 정도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를 세게 적용받아서 분양가가 저렴했습니다. 5구 타입이 한 5억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경쟁률을 보게 되면 당해에서 다 마감이 되었죠. 이때는 한 5,500개의 통장이 들어왔었습니다. 272세대 모집에 5,500개, 그리고 여기는 233세대 모집에 3,000개. 자, 요 정도의 통장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철산자이뿐만 아니라 19역 호반 서밋도 나왔죠. 여기 분양가를 보게 되면 확실히 철산보다는 저렴하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 저렴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둘 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넣으시는 분들은 두 곳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철산자이가 먼저 발표고 그 다음 19역이 발표네요. 둘 다 당첨될 수준이라고 하면 철산자이가 우선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VR 한번 볼 건데요. 철산자이 헤리티지가 여기에 들어오고, 자, 위쪽으로는 10단지, 11단지도 예정이 되어 있죠. 도덕초등학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안양천만 건너가면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자, 여기만 보더라도 확실히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굉장히 많이 막히는 서부간선도로 안양천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7호선 철산역 근처에 학원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근처에 붙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 광명 뉴타운까지. 자, 나중에는 이렇게 건설될 것 같고요.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남동향, 남서향 위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쪽이 안양천 쪽이었죠. 아마 이쪽에 있는 라인들은 안양천이 보이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115동, 114동, 101동이죠. 아마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자, 101동. 1, 2라인 같은 경우는 안양천이 보이기 때문에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높은 층들은 다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청약하시는 분들은 내가 넣으려는 타입이 고층이 얼마나 있는지, 저층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커뮤니티 한번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빠진 거 없이 웬만한 거는 다 들어오게 되고요. 좀 특징이라고 하면 수영장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도 크게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빠진 거라고 보면 다목적 체육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을 보면 5구 A타입부터 볼게요. 총 947세대 모집하고요. 확장된 걸로 보면 3베이 판상형으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4베이 판상형보다는 3베이 판상형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4베이 판상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침실 간의 이 독립성을 이렇게 띄워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침실이 침실3 이렇게 붙여놓으면 서로 간섭이 은근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베이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5구 B타입 4세대 모집하고요. 자, 4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드레스룸도 넓게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5구 C타입을 보게 되면 2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룸 조그맣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자, 거실 같은 경우도 주방창 그리고 다용도 공간을 통해서 환기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84A 타입 26세대 모집하고요. 4베이 판상형으로 잘 뺐습니다. 자, 침실도 하나 더 넣었고요. 알파룸 아니고 침실 4로 들어갑니다. 드레스룸 직사각형으로 깔끔하게 잘 뺐고요. 84A 타입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84B 타입 2베이 타워형으로 나왔고요. 거실이 양창이기 때문에 환기 자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워형은 어쩔 수 없이 드레스룸이 좀 작게 나오고 있고요. A타입보다는 확실히 인기가 덜할 것 같습니다. 자, 84C타입 보면은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마통풍 잘 되는 구조고 침실도 4개까지 뺐고 드레스룸도 직사각형으로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114A 타입 추첨제가 있는 114A 타입 36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도 평면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4B타입도 A타입과 같이 비슷하게 잘 나왔습니다. 114C타입을 보면 자, 모집하는 세대수가 좀 많긴 하죠. 3베이 타워형으로 뺐고요. 침실이 4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도 생각보다 크게 뺐고요.
타워형 구조치고는 상당히 잘 나온 평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입지도 그렇고 평면도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분양가가 많이 걸리긴 합니다. 자, 그래서 작은 계획 잘 세워보시고 조금이라도 무리가 간다고 하면 무리해서 청약하시기보다는 요즘 금매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금매들 중에서 하나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 광명 10구역 호반 서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